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의 견우가 서울역에 근무하시는 50대 초반 여자 상담원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십견과 견쇄관절 환자셨는데요. 스마트폰을 하거나 테니스를 할 때 항상 불편했는데 어깨가 아프지 않으니 살 것 같네요. 치료 전엔 술을 마신 다음날에 특히 뻐근하고 시리고 아렸는데 그런 통증이 없습니다. 일을 쉬어야 하나 걱정도 많았는데 치료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좋아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여기서 견쇄관절염 잠깐 살펴보면요, 견쇄관절염은 아프다고 하면서도 팔은 또 올라갈 건 올라가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아프다기보다는 시리다, 아리다, 뻐근하다, 결린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하면 팔을 올릴 때도 여기요 라고 따오면서 아픈 통초를 가르치는 게 특징입니다. 서울역에 근무하시는 50대 초반의 여자 상담원이셨습니다. 3달 전부터 왼 어깨가 불편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견쇄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돌아 누워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왼 상완 이동도 뭉친 느낌이어서 마사지건으로 풀었더니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왼 어깨로 자는 습관이 있고 팔을 올리고 자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키보드 사용 시에도 왼 어깨가 아프고 창문을 열 때도 불편합니다. 자다가 눌리면 아파서 깹니다 라고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처음에는 견쇄관절염을 오셨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동범위 제한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십견도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견쇄관절염을 치료하면서 오십견과 같이 치료하셨던 여자 상담원 분이셨습니다. 견쇄관절염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외상 같은 거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넘어진다든가 뭔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과세형, 아무래도 많이 쓰면 어깨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견쇄관절염은 자세도 참 중요한데 이 내려보는 자세 되게 나쁩니다.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스마트폰에 책을 본다든가 하는 것처럼 국민 스마트폰 자세처럼 내려보는 자세를 비롯해서 이 잘못된 자세는 견쇄관절염에 상당히 원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선을 눈높이로 하는 바른 자세를 생활화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0견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퇴행성 변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어깨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항암 치료라든가 유방암, 깁스를 하고 나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깁스에서 생긴 50견 특징은 뭐냐면 통증은 없어요. 통증은 없는데 진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가동범위 제한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당뇨,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 생기는데요. 특히 갑상선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이 50견이 또 생기면 일반적인 환자보다 50견 치료 회복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에 하나가 갑상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의 50견입니다. 파킨슨, 뇌졸중, 갱년기 관련돼서 생길 수 있고요. 장기간이나 입원이나 수술하게 되면 또 이제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어깨는 많이 써도 오지만 안 움직이면 또 굳어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오십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서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고정된 자세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써도 아프지만 안 써도 와요. 고정된 자세 맨날 뻔한 동작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수면 자세. 환자분께서는 또 한쪽으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견쇄관절염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한쪽을 자꾸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완골이든 견복이든 어딘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천장 보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지만 또 한쪽으로 자던 사람을 천장 보고 자라면 또 잠을 못 자요. 일단은 안 아픈 어깨로 주무시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천장 보고 주무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스마트폰, 또 환자분께서는 스마트폰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늘 스마트폰이 몸에 붙어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전에도 또 스마트폰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나쁜 자세는 견쇄관절염의 원인 중에 하나라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내려본 자세,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조금 자제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또 모임도 있으셔서 술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더 과도해지거든요. 술 때문에 우식견이나 견쇄관절염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있는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분명하게 작용을 합니다.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증상에 맞는 오십견 스트레칭을 잘 따라하고 어깨의 바른 정리를 도와주면서 오장육부의 허리를 따져 균형을 잡아주고 기혈을 순환시켜 오십견, 견쇄관절염의 재발을 막아주면서 원기를 끌어올려 전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방송 보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견우방송의 핵심 뭐야? 증상별 주의사항이에요. 일단 오십견은요. 통증과 가동범위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데 일단 오십견은 뭐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다라는 속설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반드시 줄어요. 근데 가동범위 제한이 심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한 게 오십견이고요. 오십견은 증상에 따른 스트레칭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쭉 한 가지 스트레칭 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별에 맞는 주의사항과 스트레칭을 잘 따라가는 게 오십견의 핵심이고요. 오십견이 약간 무조건 운동해야 된다고 자기 알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점점 나빠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증상에 맞는 치료와 스트레칭 등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오십견입니다. 그 다음에 견쇄관절염 말씀드릴게요. 견쇄관절염은 말씀드렸죠. 팔은 또 다 올라가요. 그러니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딱 여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눌러보면 압통 반응도 있어요. 이런 분의 특징은 보통 뭐냐면 한쪽으로 잔다든가 고정된 자세로 일을 한다든가 무겁고 힘쓰는 걸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안 해도 오는 사람은 뭐냐? 그런 건 뭐냐면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견쇄관절염이 오면 바른 생활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꾸 아픈 걸 주무르거나 막 확인하는 그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술 같은 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술을 드시면 점점 심해져. 2, 3일, 3, 4일 더 뻐근하다, 아리다, 시리다고 하는 게 바로 견쇄관절염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를 하면서도 아픈 곳에 아이스팩 하시면 아픈 걸 주무르거나 마사지 하지 마시고요.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견쇄관절염입니다. 한의원은 무조건 침을 맞거나 한약만 처방해 주는 줄 알았는데 주의사항도 잘 알려주시고 제가 어떤 점이 힘든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치료에 열심히 임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십견, 견쇄관절염 같은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만으로는 여러분의 통증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한의원에 가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누구보다도 빠른 치료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큰 용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